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이 훌륭히 역량이 강화되고 고도화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도 고도화 또 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전문 과학기술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양성하고 뒷받침 활용하기 위한 제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전문연구 요원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문연구 요원제도는 군복무를 일반적인 복무 형태가 아닌 병영생활이 아닌 형태로 이행을 하지만 결국 국가의 산업계 또 과학기술 연구계 또 교육계에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또 과학기술계 또 교육계에서 전문연구제도의 감축이나 폐지가 아니고 이것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단순히 병력 인력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준다 또는 사회적 불형평성이 야기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근거이고 방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국방력은 단순한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국방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수준 그리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 또 그의 강화에 달려있는 것인 만큼 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핵심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도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군 복무를 일반 병영생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계 또 과학기술 연구계 또 교육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계와 교육계와 과학기술 연구계에서 오히려 이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이 맞지 않다라는 것 또한 타당한 논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나 감축은 말이 안 되고 이에 확충이 더 필요하다. 다만 운용상 여러 가지 일탈이 있다면 이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면 되고 운영은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지역적인 일탈이 있다고 해서 극히 일부의 어긋남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의 자체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건 매우 마땅치 않은 국가정책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여기에 우리 같은 과학기술계의 아주 지금 젊은 인재들의 이와 관련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우리 자연과학도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연구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또한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임지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틀리네.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연구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국방부의 전문연구원 감축계획 발표에 대응하여서 전국의 10개 대학 25개 학생회가 연대를 하여 국방부의 전문연구원 감축계획에 반대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의 대표자분들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최원석 디지스트 율곡학대학 중학생회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우경북과학기술원 부총학생회장 최원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문연구위원 제도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어리광이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에 이어 다시 전문형 감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되었던 것을 다시 내놓는 의도가 저희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분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저 적당한 시기를 노려 안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기자회견과 더불어 많은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저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력 자원 감소와 군복무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전문연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국방의 패러다임은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병력 수만으로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는 고도화된 기술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첨단 국방 기술의 원천은 과학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가의 과학 발전에 일조해온 제도를 축소시키고 그들에게 소총과 삽을 쥐어주겠다는 발상은 저희는 놀랍기만 합니다. 심지어 전문형 감축은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도 못합니다. 과기계에서 확충할 수 있는 인원도 매우 미미하기만 합니다. 국방부는 이 감축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년대에나 적합했을 10만 양병설은 21세기에는 틀렸습니다. 형평성 논란, 저희도 이번 기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체공을 하면서 연병장이 아닌 실험실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총보다 파이펫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밝은 미래를 가져올 동력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실현할 곳이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험실에 있는 것이 나라에 가장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연의 본문 난이도가 현역병만큼 고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날 실험실은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나 이공계 내부인의 관점을 강요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기회적 평등을 추구하여 얻는 이익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전문연 제도가 가져다주는 공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차별이 아닌 사회적 구분의 문제입니다. 전문연 제도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공부하며 창출하는 산업적 효과는 산업계에서 발표한 많은 성명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비단 직접적인 산업계 공부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과학기술이 경제적 이득에 직결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권에서 보았듯이 부족한 기초과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에서 비롯되는 아이디어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수를 동원해서 국가 과학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전문형 감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받을 그 피해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해야 할 것은 전문연 제도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지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문연 제도는 국방부와 과학기술계, 저희에게 내리는 시혜가 아닙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방기술, 산업, 경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어우러진 국가 전략이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디지스트 부총학생회장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카리스트 총학생회장님의 발언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장 전환대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전문연구위원 제도 감축 기조가 이공계 대학원 및 산업계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문연구위원 제도는 병역 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산업의 국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 지정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 및 국방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당장 수치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전문연구위원 한 명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은 9억 200만 원에 달합니다. 수치 이면에 현실적인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 보아도 전문연구위원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명합니다. 이미 전문연구위원은 대한민국 많은 이공계 연구실과 중소기업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은 전문연구위원에 의지하여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신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 연구실은 전문연 제도의 효과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결심한 학생들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수의 연구자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전문연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연 제도가 축소될지
축소된다면 얼마나 축소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함이 이미 학생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주변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동시에 우르르 입대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결정한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로 인해 군대를 가는 친구들 보고 동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조금이라도 감축된다면 선발되는 학생의 수는 딱 감축된 만큼 줄어들겠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증대는 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연구요원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어 이공계 대학원, 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예시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을 살펴보면 박사과정에 합격한다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상당히 보장되도록 운영해온 카이스트의 경우 여태까지는 1대2에서 3 정도 되는 높은 대학원 경쟁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 시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불확실한 타대의 이공계 대학원의 경쟁률은 최근 몇 년간 미달입니다. 반면 세부적인 제도엔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문연구요원이 감축된다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이공계 대학원이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전문연을 포기하고 현역을 가는 학생들에게 닥치는 학업 단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보고 인생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많은 이공계 학생들은 그동안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에 그것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미래 계획을 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전문연 감축 발표는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 심각한 경우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자신의 방향으로 가려는 많은 노력을 얻고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지금 당장 군 입대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2, 3년 정도 늦은 시기, 즉 졸업 즈음에 입대하여 학업 단절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 기조는 벌써 이미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구계, 산업계,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설계되었던 많은 국내 이공계 대학원과 산업계 그리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연구원 감축에 반대하는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중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한 설명운동 결과입니다. 약 7,500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그리고 직장인, 그냥 일반 사회에 계시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학원 강사, 다양한 분들께서 7,500명의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전문연구원 감축 반대에 대한 의견을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나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연대 활동을 통해서든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문연구원 감축 반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지금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